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간판을 단 중국과 베트남 청년들도 집값 때문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죠.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핑계는 시차입니다. 라면이 부족하면 공장을 24시간 돌려 다음 주면 바로 마트에 깔 수 있지만 주택 건설에는 인허가와 더불어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두 번째 핑계는 입지입니다. 지방에 빈집이 아무리 많아도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몰리므로 주택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핑계들을 다 인정하더라도 전 세계 정부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무능을 넘어 방조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를 쏟아내다가도 경기가 조금만 가라앉으면 집 사세요라며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죠. 투기 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 규제란 이제 곧 상승장이 오니 주택을 매집하라 라는 역발상의 신호탄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정부가 입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을 외치지만 집값 폭락에 따른 기성세대의 자산 붕괴와 금융권 마비를 두려워합니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집값 안정은 내 임기 안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죠. 특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는 거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라면서 지방정부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비싸게 팔아넘기죠. 정부 자체가 시장의 가장 큰 손인데 집값 하락을 기뻐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은 예절을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주민의 중심은 지역 사업가들이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도시정책을 구성하고 도시행정을 지배한다. 핵심어는 local businessman. 주제는 지역 사업가들이 도시정책과 행정을 지배한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지역 사업가들이 도시정책과 행정을 지배하게 된 이유 혹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의하는, 2번 교훈적인, 3번 즐거운, 4번 풍자적인. 첫 문장만 봐서는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 갈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지역 사업가들은 예를 들어 지역 은행가, 여러 종류와 등급의 상인, 부동산 개발업자, 지역 변호사, 지역 성직자 같은 사람들이다. 작가가 말하는 지역 사업가란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 유지나 지역 토호 정도 되겠군요. 상품, 소송, 교회 사업 등의 거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가들은 흔히 부동산 투기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역 사업가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공통 관심사는 부동산 투기라는 거군요. 부동산 투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은행가들이 자금 조달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수집하며 언론을 동원해 개발 호재를 홍보합니다. 자금과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부동산 투기에 성공하기 쉽지 않죠. 이것이 금전적 이해관계라는 공동의 결석과 공동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것은 흔히 애향심, 공공의 정신, 시민의 자랑 등의 이름 아래 위장한다. 실상은 부동산 투기지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명분으로는 첨단 산업단지, 광역철도망,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특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공공의 정신이란 구실을 너무나 일관되게 주장해서
이들 대다수는 곧 그런 결론에 대해 자기가 한 말을 믿게 된다.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증상을 자기기만이라고 하죠.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정신승리를 비꼬는 말이네요. 지역 땅값에 대한 금전적 이해관계는 도시의 계속된 성장에 대한 이해관계를 포함한다. 도시가 계속 성장해야 집값이 오를 테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연구소 유치, 벤처기업 단지 조성, 배후 수요 풍부 등의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따라서 도시의 사업 거래량, 인구, 주변의 농촌, 천연 자원에 대한 훌륭한 거짓말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높이 평가된다. 사익 추구를 위해 거짓말하는 걸 공익을 위해서라고 포장한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집단 사기극이죠. 그리고 이 사업적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칭찬할 만한 시민으로 높이 평가된다. 영향력 있는 시민의 공통된 금전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될수록 사기꾼을 영향력 있는 시민이라고 표현한 건 일종의 풍자와 조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사업가들의 부동산 투기 연대가 원인, 도시의 가치를 부풀리는 집단 사기극이 결과군요. 다시 액션은 Local Businessman. 취재는 지역 사업가들의 공통적 이해관계는 부동산 투기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의 경우 작가는 지역 사업가들이라 불리는 카르텔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보기 2번의 경우 작가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도덕 선생님처럼 투기하지 마라 라고 훈계하는 게 아니죠. 보기 3번의 경우 이 글은 가벼운 코미디가 아니라 날카로운 냉소입니다. 한낱 부동산 투기꾼들을 creditable, meritorious, influential 같은 형용사로 수식하는 건 일종의 풍자, 즉 투기꾼들을 비꼬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정답은 4번. 헨리 조지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로 그에 져서 진보와 빈곤에서 사람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자연이 준 선물인 토지는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진보의 과실이 노동자나 생산적 자본가가 아닌 오직 땅을 소유한 지주에게 지대라는 명목으로 흡수된다고 봤죠.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의 독점이 바로 빈곤과 경제불황의 원흉이라는 통찰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사유재산 체제는 유지하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고율의 세금을 물려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자는 토지 단일세를 제안했죠. 이 개혁적인 사상가를 향해 기득권층은 마르크스와 똑같이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빨갱이다 라며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헨리 조지와 마르크스는 서로를 격렬하게 혐오했죠. 마르크스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모순인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을 은폐하고 오직 지주계급만 타겟으로 삼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헐떡임이라며 신랄하게 비하했습니다. 마르크스에게 헨리 조지의 방식은 혁명을 가로막는 치사한 타협일 뿐이었죠. 반면에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에 대해 생산수단을 국가가 통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현실 정치에 적용한다면 인류가 마주할 결과는 해방이 아니라 독재와 관료주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